669명의 아이들을 구하고도 선행을 숨기고 살아온 영국판 쉰들러 리스트. 1939년 나치 점령 직전의 체코 프라하에서 669명의 유대인 어린이를 영국으로 탈출시킨 사건. 1988년 부인에 의해 다락방에서 명단이 발견된 후 1992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되고 아이들과의 재회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988년의) 어느 오후, 그레타 윈터는 다락방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낡은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녀가 다락방에 올라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래된 크리스마스 장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잠금 장치는 녹슬어 있었고 표면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레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종이 냄새가 풍겼습니다. 명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 사진,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레타는 명부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남편 니콜라스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79세의 그는 안경을 쓰고 평화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레타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니콜라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부를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아, 그거? 옛날에 했던 일이야. 그레타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는 체크 표시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체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레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가방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에요? 니콜라스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669명. 숫자는 단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8년 12월이었습니다. 29살의 니콜라스 윈터는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 런던의 증권거래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친구 마틴과 함께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갈 계획이었습니다. 짐은 이미 다 쌌습니다. 스키복, 장갑, 고글이 가방에 들어 있었습니다. 출발 이틀 전 전화가 왔습니다. 마틴이었습니다. 니키, 미안해. 나 프라하에 있어. 프라하? 스키장은 스위스인데. 여기 와봐. 네가 봐야 할 게 있어. 마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망설였습니다. 스키 여행을 기대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휴가였습니다. 하지만 마틴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가방을 다시 쌌습니다. 스키복 대신 두꺼운 코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프라하엔 기차표를 샀습니다. 프라하에 도착한 것은 12월 중순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두려움이 섞인 하얀 눈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망울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틴은 니콜라스를 난민 캠프로 데려갔습니다. 천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얇은 담요를 덮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 여인이 니콜라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여인이 니콜라스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이라도요. 니콜라스는 여인의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 달라는 겁니까? 어디든요. 여기가 아닌 곳이라면요. 니콜라스는 캠프를 걸어 다녔습니다. 천막마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은 남더라도 아이만은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낯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니콜라스는 호텔방에 돌아왔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캠프에서 본 아이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이, 성별, 특징을 기록했습니다. 밤새 썼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그의 앞에는 수십 장의 명단이 쌓여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증권거래소에 출근했습니다.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고객들과 통화했습니다. 평범한 일과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타자기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가정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체코의 유대인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50파운드의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아이가 영국에 도착하면 그 가정에 맡겨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편지를 한 통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니콜라스는 하루에 10통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허절이었습니다. 유감이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니콜라스는 그 편지들을 읽고 다시 다른 가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부는 수락이었습니다. 한 명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준비하겠습니다. 니콜라스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명단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한 명씩 체크될 때마다 한 명의 아이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자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까다로웠습니다. 서류가 완벽해야 했습니다. 후원 가정이 확정되어야 했습니다. 예치금이 입금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자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독일군이 프라하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어떤 서류는 위조했습니다. 후원 가정을 아직 못 구한 아이의 서류에 가짜 주소를 적었습니다. 일단 영국에 데려온 다음 가정을 찾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스는 선택했습니다. 법보다 생명이 중요했습니다. 1939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차가 프라하역에 대기했습니다. 플랫폼에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명단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불린 아이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에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울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왜 떠나야 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차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올라탔습니다. 창문에 매달렸습니다. 부모들은 플랫폼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적이 울렸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빨라졌습니다. 부모들은 기차를 따라 뛰었습니다. 손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니콜라스는 플랫폼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돌아섰습니다. 울먹이며 걸어갔습니다. 플랫폼은 비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명단을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기차에는 20명이 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차가 이어졌습니다. 매번 같은 풍경이 반복되었습니다. 작별, 울음, 떠남. 니콜라스는 매번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아이들의 이름. 기차가 떠날 때마다 그의 명부에는 체크 표시가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체크되지 않은 이름들이 쌓여갔습니다. 비자를 받지 못한 아이들, 후원 가정을 구하지 못한 아이들,
그들은 여전히 프라하에 남아 있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기차가 준비되었습니다. 250명의 아이가 탈 예정이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이미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이름표를 달고 부모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런던에 있었습니다. 전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무사히 출발했다는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었습니다. 9번째 기차는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던 250명의 아이는 기차에서 내려졌습니다. 부모들은 다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들 중 살아남은 이는 없었습니다. 니콜라스는 평생 이 숫자를 기억했습니다. 669명을 구했다는 것보다 250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더 깊이 새겼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니콜라스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일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들에게도. 1939년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노인으로 알았습니다. 친절하고 조용한 이웃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정원에서 장미를 다듬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다락방에 669명의 이름이 적힌 명부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니콜라스는 스스로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250명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이 가끔 꿈에 나타났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며 플랫폼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50년 동안. 그레타가 다락방에서 가방을 발견한 날 니콜라스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 일이야.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그레타는 페이지 한 장 한 장 명부를 읽었습니다. 하나이 하나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들을 살렸어요? 니콜라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레타는 계속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어디선가 살고 있겠지. 찾아봐야 해요. 왜? 당신이 구한 사람들이니까. 그레타는 명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도서관에 가고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교사, 사업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부모들이 말해주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윈턴 씨가 너를 구해주셨단다. BBC 대칠 라이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왜 초대받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방청객으로 생각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사회자 에스터 렌첸이 니콜라스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니콜라스 윈턴 씨입니다. 카메라가 니콜라스를 비췄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방청객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윈턴 씨는 1939년 669명의 유대인 어린이를 나치로부터 구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니콜라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회자가 옆에 앉은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베라 기싱 씨는 윈턴 씨가 구한 아이 중 한 명입니다. 니콜라스는 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라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니콜라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니콜라스 윈턴 덕분에 생명을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순간이었습니다. 니콜라스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앞줄, 뒷줄, 옆자리. 수십 명이 일어섰습니다. 모두 50년 전 기차에 올랐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흰머리가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일어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울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튜디오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이 영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83세의 노인과 그가 구한 생명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니콜라스는 94세가 되었을 때 프라하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64년 만이었습니다. 프라하역 플랫폼에 섰습니다. 플랫폼은 그대로였습니다. 기차가 서는 자리도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던 곳도. 니콜라스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움직였습니다. 그가 멈춘 곳은 9번째 기차가 섰던 자리였습니다. 출발하지 못한 기차. 250명의 아이가 내린 곳. 니콜라스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64년 전 그날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 부모들의 울음소리. 동행했던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니콜라스는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미안합니다. 누구에게요? 구하지 못한 아이들에게요. 니콜라스 윈턴은 10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구한 아이들, 이제는 70대가 된 그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도 왔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윈턴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제 어머니가 그 기차에 타지 못했을 테니까요. 다른 남성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3명이 모두 그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와 제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장에는 669명이 낳은 수천 명의 후손들이 모였습니다. 니콜라스가 구한 것은 669명의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미래였습니다. 1938년 크리스마스. 한 청년이 스키 여행 대신 프라하로 갔습니다. 그 선택이 669명의 생명을 바꿨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낮에는 주식을 거래하고 밤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법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구하지 못한 250명 때문에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명분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락방 가방 속에 먼지 쌓인 채로. 그리고 어느 날 그 가방이 열렸을 때 669개의 이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적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퇴근 후 타자기 앞에 앉는 것, 편지를 한 통 더 쓰는 것,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것.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기적이 됩니다. 니콜라스 윈턴은 말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일. 그 일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1939년 프라하역 플랫폼에서 출발한 기차들처럼
그 안에 탄 아이들처럼, 그들이 만든 미래처럼. 니콜라스 윈턴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생명들이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손주가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오래 기억될 수 있는지, 다락방 가방 속 명부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